한국연구재단에서 제가 이제 SSK 그 소형 단계부터 대형 단계에서 올 2월에 맞춰서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많은 논문을 냈지만 책을 3권 냈는데, 먼저 그 동아시아 협력적 가버넌스라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학자들하고 같이 영어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기획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례에 대한 책이 별로 없네.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좀 갈등 사례가 많고, 또 저희 연구단에서는 그런 이제 갈등과 협력을 연구하는 단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우리말로 한국의 그 협력과 갈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하지 말고, 이론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획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들, 저희 연구단에 이제 다른 대학 교수님들 계셨지만, 교수님들과 성대 교수님들과 그 제자들, 졸업했던 학생이라든지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23개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저와 이제 다른 동료와 제자들이 함께 집필해서 함께 풀어가는 사회 문제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없고 또 시민사회만이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다 함께 풀어야 된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제 함께 풀어가는 사회 문제. 이제 거기에서 갈등과 협력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어느 사회에 갈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행정학계에서는 그 협력적 가버넌스를 특히 이제 관과 민이, 이제 그 갈등 형태는 관과 관도 있고 민과 민도 있지만, 이제 주로 관과 정부와 민간에 관한 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건데, 대개 그 사례가 23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려면은 뭔가 이제 초기의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풀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풀게 되면은 갈등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거고, 못 풀면 그 갈등은 지속되는 거고, 오히려 협력하려던 과정이 나쁘게 틀어지면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초기 조건에서 어떻게 이제 보통 민간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 사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느냐.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잘 설계된 제도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잘 설계된 제도가 제대로 집행하려면 정부가 제도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시하기보단 굉장히 인내를 갖고 시민사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이 그 이해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것을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뒤에서 좀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고요. 또 이제 제도 파트를 봐도 특히 이제 우리가 제도 파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봤지만 특히 이제 공론조사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공론조사가 굉장히 의견이 나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금 서로 이해하면서 좀 합의점을 찾느냐,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거를 해보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의지 그리고 신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걸 볼 수 있었고요. 제도 파트에서는 특히 제도가 있을 때 이제 정부 간의 그 협력이 필요한
사회 문제도 많아요. 뭐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염 강의 문제인데 그 강의 오염인데 여러 가지 지자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뭔가 지방자치단체 법마다 다 다르고 또 자치단체별로 리더십, 자치단체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명확한 역할 규명, 근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그 이해를 조정할 수 있게 끊임없는 대화, 노력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은 아마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은 이런 게 제도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한테 달려가서 그것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해결해라 그런 성향이 강해요. 이렇게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주로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좀 그 관주도인 형태가 아직도 보이고 이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학자들에게는 이게 맞겠느냐, 좀 그런 모형을 우리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단 우리 사례에서 한번 바텀업으로 연구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좀 역시 사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례에서 어떤 모델이 나와야지 밖에서 외국에서 발전된 모델로 그걸 갖고 내려다보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노력했고 그럼 한국형으로 갈등 해결 모형을 만들었느냐? 시도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갈등세를 갖고 있는 뭐 주민이 있다거나 시민단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있다거나 하면 유사한 사례를 보고 나도 지금 어떤 하천의 오염 문제야, 어떤 주민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야, 뭐 이런 오염시설이 들어가는데 주민의 반발에 마주쳤어. 유사한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안 됐구나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유익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실무자들께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갈등, 분쟁 이런 걸 조정하고 하는데 일하시는 담당자라든지 또 이런 시민사회 집단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 있는 데가 좀 눈여겨보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력적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생, 이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의 문제, 특히 뭐 혐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사회자본이나 신뢰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NGO, NPO들이 어떻게 이제 정부랑 협력하나 그런 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 뭐 사회자본과 공공정책 같은 것을 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잘 체계화해야 돼서 책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성균관대 저희 동료이신데 이제 이명석 교수님이 쓴 책이
아주 쉽게 쓴 이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이제 성대 출판부에서 2017년에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데 같이 읽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책을 저는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함께 풀어가는 사회 문제는 주로 이제 한국 내의 사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는 하나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구적인 사회 문제로서 제일 큰 것은,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경제,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거든요. 팬데믹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들 많이 또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면은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전쟁 상황까지도 나가거든요. 물이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다, 또 이제 굉장히 오염됐을 때 빈부격차가 거기서 더 벌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걸 피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레슨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저는 한번 읽어보십사 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올 초에 나왔어요. 근데 번역서도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동시 번역을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이게 엄청난 그 기후 문제라는 거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그 시점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보거든요. 사실 많은 과학자가 계속 본 게 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벌써 기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이 세기 말에 1.5도 이하로 올라가는 거를 억제한다는 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점에서 기술 혁신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기술, 그다음에 시장, 정부, 이 3자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정보가 굉장히 풍부해요. 아주 그 최근의 정보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라든지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여러 영역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하면 저부터도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그린하우스 가스가 나오는데 제조업이 31%다. 전기 만드는데 27%다. 뭐 가축을 키우고 재배하는데 뭐 19%다. 운송 교통이 17%다. 냉난방은 7%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값을 프리미엄을 높인다는 것은 비용을 크게 하는 것이고, 이 그린 테크놀로지 이렇게 하는 것은 프리미엄을 낮춘다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갈등과 협력의 지구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으십사 권하고 싶습니다.